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이 250%까지 빠졌었죠.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끝에는 한 13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아주 웃기는 게 있었습니다. 4천을 살짝 올려놓고 끝났죠. 4,004인가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4천 붕괴 안 됐다, 4천을 지켰다라고 하려고 의도적으로 4천을 만든 겁니다. 100%입니다. 이건 뭐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4천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천 붕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 코스피 5천에 엄청 집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재명의 성과로 만들려는 거죠. 이재명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코스피가 5천이 됐다. 그리고 부동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을 하면 이렇게 돈 번다.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언론에다가 4천 붕괴라고 쓰지 마라 라고 입틀막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아니 4천 붕괴라고 쓰든 4천 깨졌다고 쓰든 와르라고 쓰든 그건 언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국민이 알아서 들을 일이지, 아니 그 언어 표현까지 다 통제를 합니까?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표현하는 단어까지 간섭하고 주가지수를 성과로 포장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조짐이 아주 안 좋아요. 국민의힘이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 코스피 5천 수차 집착하는 민주당은 언론 입틀막, 그리고 또 이재명이 그러는 거죠. 정부가 또 언론 입틀막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하반기 내내 공행지를 이어온 코스피가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사이드카죠,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3,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 4천을 올려놨다니까요. 근데 4천을 살짝 올려놨다니까요.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스피가 4천선을 넘어서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 4천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라고 한다며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데 그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 5천 간다고 설레발을 떨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다 만들었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몇 종목 갖고 포인트만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못 봤습니다. 불과 몇 개 종목이 사실상 모두 끌어올린 거죠. 다른 종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정부는 자기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천이 넘어가자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처음부터 물론 5천을 이제 약을 팔고 나왔죠. 그런데 이 갑자기 그냥 오늘 폭락을 한 겁니다. 3,900선으로 이제 250이 떨어졌으니까요. 3,900도 깨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4천선 붕괴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가지수 폭락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붕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뭐 일시적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도 지침을 언론들한테 준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표현까지 하나까지 말이죠, 간섭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주의죠. 이거는 김정은이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길하다. 아니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것도 좋고 뭐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4천이 깨지든 뭐 4천이 뭐 밥을 먹든 뭐 빵을 먹든 죽을 먹든 그건 시장에 맡기는 거지. 어떻게 정부가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 뭐 4천이 깨졌냐 안 깨졌냐까지, 또 4천을 뭐 지키도록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이 주가지수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이게 정부에서 부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옛날에 뭐 부양 정책 쓰고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팔고 나가버립니다. 이번에도 오늘 말이죠, 외국인들이 3조 원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괜히 연기금이 막 억지로 사고 그러잖아요. 기관들이 억지로 사고 그러잖아요. 그럼 외국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막아요. 만약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 내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1,450원 가까이 됐잖아요.
그럼 환율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외국인들은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아무리 주식이 올라가봤자 환율이 급등하면 손해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돈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팔으면 원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달러 값이 오르면 1달러 사는데 1,4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 1,450원을 줘야 되잖아. 그럼 50원 손해본 거잖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 주가가 조금 올라봤자 어차피 이 달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니스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걸 팔잖아요. 팔으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원화는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원화로 달러를 사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 값이 비싸 버리니까 그전에는 1,400원만 주면 샀는데 1달러 살 때 1,45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50원 벌써 손해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팔고 나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런데 오늘 그냥 3조 원을 팔고 나가는데 여기다가 말이지 주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붕괴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걸 인위적으로 말이죠. 사천 만들려고 만약에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거 미친 짓인 거지. 이거는 미친 짓이야. 그냥 외국인들만 판가를 주는 거야.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떨어지면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못 팔지. 예를 들어서 500 떨어지면 그만큼 미치고 팔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주잖아요. 다시 돌리잖아요. 그러면 싹 팔아버리고 말이죠. 나가버린다고. 지금 이겁니다. 주가지수를 가지고 도대체 생색을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주가지수가 정책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왜곡된다. 맞습니다. 주가지수의 일일비하며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 또한 매우 비상식적이다. 맞습니다. 아니 주가지수를 가지고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 현재 코스피 상승세는 실물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 착시라는 시각이 많다. 맞습니다. 경기는 침체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주가가 왜 오르냐고. 몇 개 갖고 올린 거라고. 소수의 AI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된 현 흐름은 이른바 AI 버블이 꺼질 경우 주식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지금 그러잖아도 충격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천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 이러한 숫자 목표 집착은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 레버리지 투자와 연기금 동원 등 인위적 개입은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연기금이 만약에 손해 엄청나게 보면 어떡할 거야? 누가 감당할 거야? 정부 고위 금융 당국자까지 집중나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B2를 권고하는 등 정부가 지수를 올리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된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각종 규제와 정책 리스크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야. 그러니까 주가지수에 그 주가지수 얼마 만들겠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각종 규제를 풀고 정책 리스크를 제거해서 그래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주가지수에 거기다 그렇게 목을 매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경제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활력을 옥죄는 법안을 철회하고 규제개혁과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아니라 구조개혁, 투자 환경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감부터 보여라. 얼른 입틀막 할 시간에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라. 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주가지수에 연연을 합니까? 그러잖아도 뭐 옛날에 말이죠. 대선 떨어지고 나서도 주식을 샀다 그러더니 주식에 완전히 거기 뭐 중독된 거 아니야?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 주가지수가 4천인지 5천인지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주가지수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각종 투자라든지 환경을 만들고 기업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애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에 관심만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연금이라든지 우리 기관이 인위적으로 올릴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다 펄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누가 올릴 거야? 개인이 올릴 거야? 투매가 쏟아지는 거야. 투매가 그때부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입틀막 하면서 말이죠. 지금 붕괴라는 말, 표현 단어까지 간섭하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경제 빨간불 들어왔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분명히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경제 빨간불 들어왔다는 거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강시혁 TV입니다.